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교정치료의 치료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우리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에요. 교정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떻고 우리는 어디를 목표로 가지고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여기가 영종도의 인천국제공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인천이 되고 여기는 서울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인천 부평구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 병원을 오려고 하면은 어디로 와야 될까요? 부평구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어디에 목표를 먼저 정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셔야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서울로 잡든지 인천으로 잡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헛고생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교정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부정교합이 있습니다. 오픈 바이트, 딥 바이트, 클래스 2, 클래스 3, 클래스 1, 정조항 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우에 목표를 잡을 때 앤드류스의 6 key to normal occlusion을 목표로 잡고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게 되겠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목표로 잡고서 진단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오류가 생길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먼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에는 마무리 단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지. 그래서 진단 단계에서 생각을 하는 제목으로는 그래서 orthodontic treatment goal이라고 하는 목표를 잡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는 orthodontic normal occlusion을 저는 가기로 잡았습니다. 이와 같이 orthodontic normal occlusion을 우리가 만든 다음에 이게 세트린이 되고서 그래서 나중에 앤드류스가 얘기하는 6 key to normal occlusion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환자는 저는 똑같이 이와 같은 상태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의 경우 상악의 정조항이 페이셜 미드라인과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교정에서 이와 같이 측면 그 다음에 오버젯 이와 같이 견침이 구치 관계를 주로 봅니다. 근데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상악의 미드라인과 페이셜 미드라인이에요.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미드라인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상악의 미드라인이 우측으로 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상악의 미드라인이 페이셜 미드라인과 맞는지 아니면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변화가 많이 있는 건지 이와 같이 중증도 이상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단계에서 치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총생을 보이게 되면서 이와 같이 정주황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델 분석에서 미드팔라탈 라펠을 중심으로 해서 정주황을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게 돼요.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는 정주황을 반대쪽으로 우리는 이동을 시켜줄 필요가 있게 됩니다. 밑에 환자 보게 되면 이 환자 보면은 정주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악의 정주황 우측으로 가고 하악의 정주황도 우측으로 간 증례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상악의 정주황은 왼쪽으로 가고 하악의 정주황도 왼쪽으로 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상악의 정주황이 삐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한쪽의 측절치가 결손이 돼서 정주황이 변이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돼요. 또한 한쪽에 이와 같이 총생이 심한 경우에 이와 같이 상악의 정주황이 삐뚤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페이셜 미드라인 필트룸에 대해서 정주황이 변이가 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주황 변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만약에 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고민을 이제 하셔야 되겠죠. 이와 같이 제3, 제2 소구치를 발치한 경우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와 같이 측절치를 발치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측절치 발치는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1 소구치를 발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발치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상악의 정주황 자체가 페이셜 미드라인에 맞게끔 우리는 치아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이를 위해 있어서는 이와 같이 우측 부위에 견치에 장치를 붙이지 않고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와 같이 정주황을 먼저 페이셜 미드라인과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쪽 반대측의 발치 공간을 메꾸는 것이 좋게 될 것입니다. 이 환자 보시면 치료 전에 이와 같이 상악 전치가 심하게 설측경사도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2번 치아가 결손치가 되겠습니다. 상악 전치가 너무 설측경사도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이를 뽑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페이셜 미드라인에 대해서 상악의 정주황 자체가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치료를 하였습니다. 다시 치료를 해서 그 다음에 페이셜 미드라인과 그 다음에 하악의 미드라인과 맞추고 그 다음에 치료를 정주황을 맞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죠. 이를 위해 있어서는 10번 때 14번을 발치를 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양한 증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페이셜 미드라인과 체크를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인중과 같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PA 뷰를 보고서도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정주황이 왼쪽으로 간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는 그런 페이셜 미드라인과 그 다음에 코와 이와 같이 정주황이 맞게 되고 그 다음에 PAB에서도 맞는 양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상악의 정주황과 그 다음에 페이셜 미드라인을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상악의 전치의 위치를 설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상악의 전치의 위치가 심미적인 상태,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각도 및 경사도가 되게끔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럴 때 어퍼헌트 립라인 중요합니다. 수직적인 높이 플러스 3mm, 즉 상악 전체의 인사이즈 TV 이와 같이 어퍼립에 대해서 3mm 하방에 위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전에 평가를 해서 5mm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오버 일옵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mm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언더 일옵션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언더 일옵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전치를 정출시켜도 되겠죠. 반면에 이와 같이 오버 일옵션이 되어 있는 중에 있어서는 비슷한 부정교합이라 하더라도 상악의 전치가 정출되면 안 될 거예요. 상악의 전치는 처음부터 압파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상악 전치의 경사도가 되겠습니다. 기준이 된 거는 FH나 우리는 여러분 팔라탈 프레를 잡으셔도 됩니다. 어퍼헌트 FH는 114도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0도 이하인 경우에는 링거 버전이고 120도 이상인 경우에는 레이저 버전이 됩니다. 114도 또한 110도 이하인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이때 같이 고려해야 될 사항은 치아가 이동되는 양상에서 비발치인 경우, 소구치 발치인 경우 어떻게 치아가 이동이 되는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발치 증예에서는 어떻게 치아가 이동이 될까요? 레벨링 단계에서 상악의 하악 전치가 조금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2급 고무줄을 사용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2급 증예에 있어서는 상악 전치는 뒤로 가게 될 거고 하악 전치는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에요. 반면에 3급 증예에 있어서는 하악 전치는 후방으로 이동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소구치 발치 증예에 있어서는 어떻게 치아가 이동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상하악 전치는 후방으로 이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앵커리지 값에 따라서 이동되는 양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급 증예에 있어서는 상악의 전치는 또 더욱더 후방으로 이동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3급 증예에 있어서는 3급 고무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악의 전치가 더욱더 후방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돼요. 일반적으로
1mm 치하 이동 전치를 후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2.5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5mm 제소고치 크기를 7.5mm라고 얘기를 하면은 18.75도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상하악 전치를 우리는 여기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펀트 FH가 114도가 정상이에요. 여기에 18.75를 더하면 몇 도가 되겠어요? 132도, 133도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악의 전치는 최대한 후방으로 이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IMPA는 어떻게 될까요? 90도가 정상입니다. 그럼 108.8도, 109도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구치는 앞으로 나오지 말고 하악의 전치가 다 이 발치 공간을 메꿔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 환자 보겠습니다. 13.11세 여자 환자입니다. 전치 오픈바인 및 입이 돌출이 돼서 나왔습니다. 입을 다물 때 이와 같이 멘탈리스 머슬의 액티비티가 큽니다. 입을 다물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측모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ODI는 63, FPDI 91, 컨비네이션 팩터 154, 크레3 하이앵글 증례가 되겠죠. 약간 돌출된 양상을 보이게 돼요. FMA 36도, 어퍼트 림라인 3.9, UOP 13, BOP 13 정상이 됩니다. 그런데 3급이기 때문에 어퍼트 FH가 121도로 레비어 버전이 되었어요. 로원 투 맨디블라 프렌 앵글도 93.7도로 정상입니다. 그런데 인터이사일 앵글이 108도가 됩니다. 상당히 작은 값이 되겠죠. 이 환자 제3대구치를만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발치를 하는 경우 이와 같이 제3대구치를 뽑은 경우에 문제점 뭐가 될까요? 측모가 개선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포스테리어 어베어러블 스페이스가 부족합니다. 제3대구치를 발치한다 하더라도 7번이 뒤로 가는데 한계성이 있게 돼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가 될까요?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게 되고 이와 같이 엔테리 오픈 바이시 재발이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급이니까 상악은 제2소구치, 하악은 제1소구치를 발치하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악의 전치가 너무 설축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이미 하악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발치 공간을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게 돼요. 안 뽑아도 문제, 뽑아도 문제. 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펀트 FH가 121도입니다. 그럼 7.2도가 변화가 돼야 되겠죠. 7.2도는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상악의 전치가 2.8mm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발치 공간에서 2.8mm는 전치부가 후방으로 이동이 돼서 공간이 메꿔지는 것이고 나머지 4.7mm는 상악의 구치들이 전방으로 이동이 돼야 될 것이에요. 이럴 때 제1소구치가 날까요? 제2소구치 발치가 날까요? 제2소구치 발치가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는 또한 제3급 부정교합 환자가 되기 때문에 상악에서는 제2소구치 발치가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악에서는 저희 크레스3인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발치를 한다고 하면은 하악에서는 저는 제2소구치 발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강의는 다음에 자세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는 상악 전치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심리적인 위치로 배열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적절한 오버바이트 오버젯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적절한 오버바이트 오버젯이 몇 mm가 되겠습니까? 3m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정의사들은 하악의 전치를 위치를 보고서 결정을 합니다. 2급 부정기업인 경우 하악의 전치는 레비어 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악의 전치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 하악 전치는 후방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적절한 오버젯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악의 전치는 이와 같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에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상악의 전치가 설측으로 그 다음에 정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 상악의 전치 위치를 먼저 결정을 하게 되면 상악 전치를 심리적인 위치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악은 적절한
바이트 오버젯을 만들기 위해서 하악의 전치는 약간 레비어 버전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비발치로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견치의 좌우 위치가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델 분석에서 미드팔라탈 라페에 대해서 상악 견치 위치를 체크를 하였습니다. 상악 견치 위치가 대칭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증리에 있어서는 상악 견치 위치, 그 다음에 상악의 6번의 컨택 포인트의 위치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증리들에 따라서 컨택 포인트 위치는 정상이지만은 상악의 견치간 위치가 이와 같이 비정상일 수도 있고, 또한 견치간 위치, 그 다음에 컨택 포인트의 위치가 비정상일 수도 있고, 네 번째의 경우에는 상악 견치간 위치는 정상인데 이와 같이 6번의 컨택 포인트 간의 위치가 비정상일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발치하는 옵션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1급의 견치 관계를 좌우에 맞춰주게 되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하악의 견치를 상악 견치 전방에 위치시켜서 이와 같이 1급의 견치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급의 견치 관계가 돼 있냐 아니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풀 크레스트냐 헬프 크레스트냐. 그래서 상악의 견치의 위치가 하악 견치보다 이와 같이 완전히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풀 크레스트가 될 것이고, 반면에 이와 같이 하악 견치의 위치에 되어 있는 경우가 헬프 크레스트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상악 견치에 대해서 하악의 제1소고치가 이와 같이 완전히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풀 크레스트, 반대인 경우 약간 나와 있는 경우에는 헬프 크레스트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3급 부정교합이지만은 오버젯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견치 관계를 보고서 치료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부정교합이라고 치료를 해서 치료하다 보면은 결과 자체는 만약에 묘를 쓴다. 헬프 크레스트인 경우에는 아마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풀 크레스트인 경우에는 양호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사이즈를 오버젯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견치 관계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는 다시 한번 보면은 1급이냐, 헬프 클래스냐, 헬프 클래스 2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그냥 묘를 사용하셔도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풀 클래스 3냐, 풀 클래스 2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총생이 없다고 그냥 묘를 쓰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부가적인 어떤 장치를 해서 비발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서로 다른 발치를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이 이와 같이 헬프 클래스 2, 헬프 클래스 3 범주 안으로 치아를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소구치 부위에서 리트루시브 컨트롤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런 리트루시브 컨트롤에 대한 강의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구치 관계를 주의 있게 맞춰줘야 된다. 리트루시브 컨트롤은 소구치 부위의 교합을 맞춰줌으로써 하악이 후방으로 이동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악이 후방으로 이동을 못하게 되니까 하악은 약간 전방으로 위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소구치 부위의 교합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동을 할 때 상악의 설측교두 내사면에 이와 같이 하악의 바칼 커스프가 닿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지 교정치료가 양호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악의 소구치의 링괄 커스프는 하악의 디스탈 포사에 위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설측면이죠. 근데 교정을 환자를 볼 때는 우리는 협측면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협측면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서 치아 이동 방향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상악의 소고치의 메지알 마지널 리치 또는
마지널 포사 이쪽 부분 자체가 하악에서는 커스프 팁이 여기에 위치를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치아가 어떻게 이동이 돼야 될까요? 상하계 전치혈은 후방으로 이동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하악의 치아는 어떻게 이동이 돼야 될까요? 하악의 소구치는 전방으로 이동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악의 소구치가 후방으로 이동하고 상하계 소구치가 후방으로 이동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아에 맞게끔 우리는 발치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비발치인 증리에 있어서도 여기에 맞게끔 우리는 치료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교합평면이 결정이 되고 하악의 치아들은 직립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립을 할 때 제3대구치가 걸린다. 그럼 제3대구치를 발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진단 단계에서 모든 환자를 생각을 할 때 다음에 7가지 스텝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를 저는 오소돈틱 트리트먼트 고을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악의 정조항은 페이셜 미드라인과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상악 전치 위치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악의 전치 위치를 결정을 해서 적절한 오버바이트, 오버젯을 형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악 견치를 대칭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맞게끔 하악의 견치를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1급의 견치 관계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소구치 부위의 교합이 되도록 리트루스 컨트롤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근심 경사도 된 하악의 구치는 측립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정교합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교합을 경우에 우리는 앤드류스가 얘기하는 6키 투 노멀 오클루전을 맞춰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치아는 일생 동안 천천히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정치료를 통해서 우리는 오소돈틱 노멀 오클루전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세틀링이 되면서 노멀 오클루전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